안녕하십니까. 내몸합당 만성염증과 암의 비밀을 풀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만암비풀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암 조직의 발생 네 번째 시간으로는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금 많은 이야기를 이제 해왔습니다. 첫 번째 그 가리구의 첫 번째 열쇠에서 아주 어려운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자료를 더 찾고 그 내용에 제가 설명한 걸 들여다보면 그것이 증명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진정성 있게 바라보시는 분들한테는 더 많고 깊은 부분이 보이게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바쁜 세상 이 동영상, 긴 동영상 어떻게 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처음부터 보기도 그렇고 그냥 중간중간에 보시는 분한테는 그냥 뜬구름 잡는 그냥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 강의를 일부러 이렇게 늘리려고 늘린 건 아닙니다. 지금도 아직도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강의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조금 정리도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많은 그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부족한 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지금 그나마 내용적으로 중요하고 많은 내용이 이미 지금 제가 연구를 통해서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두서없이 전달하지 않고 이해 가능하게 보완되는 자료를 가지고 좀 더 잘 설명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지금 그 만성염증을 이란이라는 그 8번이었나요? 그 7번이었죠. 만성염증이란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암 조직도 결국에는 만성염증 조직의 일부라는 것이 저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세포보다는 암 조직의 발생이 중요하고 그 암 조직이라는 거는 이런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 만성염증과 같이 가리구 가다증이 문제죠. 가리구 가다증. 가리구 증가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몸의 동맥혈관 속에서 가리구가 기준치 이상으로 늘어날 때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때 암 조직이 생겨날 수 있고 그것은 가리구의 어떤 증가된 가리구를 우리 몸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리구가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열쇠 두 번째 열쇠였나요? 두 번째 열쇠 쪽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피난처가 필요하다. 여담이지만 이 제가 강의를 할 때 지금 뭐 동영상 강의도 많고 내용도 워낙 많고 그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번부터 시작을 해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왔는데요. 자료들을 이렇게 다 했던 내부 콘티를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좀 빠지는 경우도 있고 긴 동영상 동안 얘기했던 내용이 또 기록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좀 그래서 반복되기도 하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대체로는 다 내부 콘티를 가지고 있고 내부 콘티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나간 이야기지만 한번 그리고 제가 암조직의 발생을 만성염증 조직의 발생, 그죠? 만성염증이라고는 하지만 세균과 관련이 없는 낫지 않는 염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이라고 하죠. unhealing, 그죠? unhealing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나았지 않으려고 하는 만성염증, 철자가 은자가 오랜만에 강의를 하니까 철자가 또 다시 만나 한번 또 생각도 드는데요. 만성염증, 크로닉하게 오래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으려고 하는 persistent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속되는 염증 아무리 조건을 좋게 해줘도
아무 원인이 없는데도 그냥 지속되는 겁니다. 이런 염증 조직의 발생은 암 조직과 발생과 관련이 깊다. 제가 만성염증이 제 몸에 한선염이 생겼을 때, 그리고 그것이 제가 치료하고 다시 생기고 하는 과정을 몇 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지금도 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은 어떤 분은 잇몸 질환이 생기겠지만 저는 잇몸 질환이 생기지 않습니다. 잇몸에서 잇몸 출혈이 있는데요. 만성염증이 생기는 겨드랑이에서 꼭 생기거든요. 그것은 바로 과활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과활력. 활력의 과다. 할머니들, 어제 TV 보니까 할머니들 막 밤에 나이 들어서 열심히 일하고 하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주 그냥 물리치료 많이 받으시면서 허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던데, 허리가 휘고요. 과도한 노동, 과활력. 정신적 스트레스도 어떤 정신의 과도한 노동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제가 지금 네 번째 이야기에 또 들어가기 앞서 지금 잠깐 전 지나온 얘기를 조금 정리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열쇠 이야기인데요. 활력이라는 것이 과립부가 일으키는 현상이더라. 제가 첫 번째 열쇠 파트 4개의 동영상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열쇠 파트에서 증명을 했고 관련 자료를 동원해서 설명했습니다. 논문과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전문적인 어떤 분들은 뭐 치과적인 치료를 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치과적인 얘기를 하면서 만성염증을 설명했을 때 많은 공감을 하셨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어떤 첫 번째 열쇠 이런 것들은 과립부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관심을 갖고 또 제 얘기를 갖고 자료를 찾아보신 분이라면 그 놀라움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부 도르 교수라고, 우리 아보 교수가 아보 도르가 많은 저 연구에도 많은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과립부는 활력을 일으키는 것이다. 근데 활력이 일단 발열하고도 관련 있는 겁니다. 과립부는 활력을 일으키지만 발열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염증 조직, 그리고 이제 이 활력이 과다하다 보면 이제 염증 조직이 형성될 수가 있는데요. 네, 반복된 설명이지만 제가 한번 정리 차원에서 좀 새로 보시는 분도 있고 지나간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동영상을 일일이 하나하나 시청하기도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제 얘기를 듣고 만약 관심이 있으시면은 좀 그쪽으로도 또 더 들어가서 자세한 동영상을 또 이렇게 그 상황에 맞게끔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활력, 발열, 그죠? 40대 이후에는 이상하게 40대 이후에는 발열 현상이 잘 생기지가 않죠.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인이 되면 발열 현상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뭐 일종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긴다면 모를까 발열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감기가 걸렸을 때도 그렇고 몸에 피곤감이나 무력감, 통증 뭐 이런 건 있지만 발열까지는 잘 오지 않습니다. 식은땀 나는 분들도 있고 발열까지 잘 나지 않죠. 네. 배탈이 난다거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활력과 발열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왜 제가 물론 첫 번째 열쇠 때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활력을 일으키는 과립부가 왜 발열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물리학적 지식에 의존합니다. 우리 물리학에서 알 때 화학이나 물리학 같은 그런 곳에서 보면은 열이 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바이프로덕트라는 거죠. 바이프로덕트, 부산물이죠. 열이 부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열이나 활력이나 어떤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에너지를 사용하는 속도의 증가입니다. 물론 에너지를 사용하는 속도를 증가하면 빠르게 에너지를 소진시키면서 과립부가
아부 교수가 얘기했죠, 그죠? 가립구 수치가 많이 떨어지면 사람 활력이 떨어지더라. 지금 제가 좀 활력이 좀 떨어진 상태예요. 지금 저도 약간 몸살이 와가지고 몸이 좀 활력이 떨어져 있는데요. 활력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립구랑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제가 첫 번째 열쇠에서 제가 이론적으로 탄탄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에너지 사용 속도의 증가랑 관련이 있죠. 결국에는 산소의 경쟁적 소모라고 얘기했습니다. 산소 경쟁적인 환경 조성. 산소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가립구가 빠르게 에너지를 뭐랄까요? 우리 포도당으로 대별할 수 있는 에너지를 다른 어떤 단백질이나 지질 같은 포도당으로 변환이 일어나겠죠, 그죠? 탄수화물 같은 다당류도 포도당으로 변환이 일어날 겁니다. 글루코즈죠. 사실 일반인들 분들이 이것만 보신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부담되고 그러겠지만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생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학을 전공하신 분 이런 분들은 너무 재밌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 포도당이라는 부분에서 에너지 사용을 속도를 증가된다는 이렇게 됐을 때 활력이 생길 수 있게 되고 산소를 경쟁적으로 소모하는 환경이다. 그랬을 때 부산물로서 발열이 일어나는 거죠. 부산물로서 발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립구는 발열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발열뿐만 아니라 기초 체온을 유지하는 기초 체온을 만드는 것도 바로 가립구입니다. 기초 체온 36.5도, 37도라는 이 기초 체온이라는 것도 기초 대사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가립구 소위 말해서 우리 밥을 먹었을 때 에너지가 이 가립구한테 많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살도 찔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활동의 에너지도 사용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일까? 밥을 먹었을 때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참 많았는데요. 이 가립구 혈구 세포 중에 하나인 혈구 세포를 통해서 활력과 발열을 만들어내는 따뜻하게 몸을 유지하면서 활력을 만들어내서 이 기계가 우리 몸이란 이 기계가 돌아가는 겁니다. 염증 현상이란 가립구는 염증 현상을 일으키는데 염증 현상 중에서 몸 전체에 발열이 일어나는 경우는 전체적인 염증이죠. 전신 염증뿐만 아니라 국소적인 염증도 일으키게 됩니다. 전신 염증과 국소 염증은 다르죠. 한 군데가 아픈 거하고 한 군데가 이게 만약에 좋은 게 생겼다. 따뜻해집니다. 그죠? 열이 나는 거죠. 발열. 염증의 4대 증상이 있죠. 염증의 4대 증상. 붓고 부으면서 벌게지면서 열이 따뜻해집니다. 통증이 있습니다. 종기가 났을 때 증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몸 전체가 막 붓지는 않지만 좀 발열 일어나죠. 몸 전체가 좀 붉어지기도 하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일단 전신 염증도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염증의 증상을 가립구가 다 일으키는 것입니다. 국소적인 염증 같은 경우에는 염증 조직이 형성함으로써 우리 몸은 활력이 증가되는 부가이익을 얻게 됩니다. 염증 조직은 만성 염증이든 염증 아니든 우리 몸에 2, 3일 있다가 낫는 염증이든 간에 활력 현상을 일으키게 되죠. 우리 몸에 활력이 증가됩니다. 자세히 관찰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활력이 염증이 있을 때 활력이 있다가 이렇게 염증이 생긴 건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막 바쁘게 막 살다 보니까 염증이 막 생겨났는데 그 염증이 아프다가 2, 3일 있다가 쉬니까 낫더라 이런 건데요. 이 염증 조직을 통해서 활력에 있는 삶이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거죠. 자세히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 바이프로덕트 아까 발열 현상의 부분에서 열이 난다. 열이 나면은 손해잖아요, 그죠? 우리가 내연기관이라고 해서 자동차에 내연기관이 있는데 자동차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죠.
오토바이는 2기통입니다. 자동차는 4기통이죠. 2기통과 4기통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2기통은 경유를 휘발유 맞아. 오토바이도 휘발유를 쓰지만 둘 다 휘발유를 쓰네요. 둘 다 휘발유를 쓰는데 똑같은 연료를 씁니다. 휘발유는 포도당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기통 휘발유 2기통은 두 번의 그 실린더를 통과하면서 실린더를 통과하고 나오는 거죠. 4기통은 네 번의 실린더, 네 개의 실린더를 통과하게 되죠. 천천히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4기통을 해서 연소돼서 이렇게 에너지 되는데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그 더 많은 에너지를 뽑아내게 되죠. 휘발유를 연소함으로써 더 많은 에너지를 뽑아내게 되죠. 2기통은 자동차만큼은 많이 뽑아내지 못합니다. 좀 로스가 있죠. 하지만 자동차보다는 오토바이가 훨씬 가볍기 때문에 훨씬 연비가 더 나옵니다만은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4기통이 훨씬 높습니다. 그 사실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발열을 알 수 있습니다. 발열이 2기통은 발열이 많이 납니다. 2기통으로 해서 연소시키면 에너지를 연소를 4기통을 통과하는 것보다는 더 적게 간단하게 이렇게 연소돼주고 나오기 때문에 발열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낼 수가 있고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엔진룸을 다 오픈시켜 놓고 있죠. 그렇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같은 cc라고 했을 때 같은 cc라고 발견했을 때 오토바이보다는 추진력이 약합니다. 그렇지만 에너지 효율은 좋죠. 그래서 4기통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발열 현상이 적어서 안에 엔진룸을 갖다가 이렇게 본네트 안에 다 집어넣어놨죠. 그래서 공냉식으로 이렇게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요. 발열이 여기는 많고 여기는 적다는 거죠. 네. 발열이 4기통은 더 적고 오토바이 더 적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체에도 바로 적용이 됩니다. 신체에서 발열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에 가리구가 에너지를 더 폭발적으로 소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소모 속도를 아주 빠르게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발열 현상을 이루어내고요. 활력을 일으킬 때는 좀 더 천천히 연소하기 때문에 열이 기초 체온이 약간 상승하긴 하지만 다시 또 이렇게 쿨링이 일어나고 활력 현상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애들보다 어른들이 더 정교한 작업과 더 활력 있는 일을 더 정확하게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 때는 이상하게 발열을 안 하는데 활력 현상도 가리구가 그렇게 만들어내게 돼요. 가리구가 2기통으로 작동할 때는 발열이 많아지고 4기통으로 작동할 때는 활력이 증가돼서 활력 증가 정도에서 끝난다는 거죠. 이 발열 현상이라는 거는 활력이 아주 과다하게 증가돼서 완전히 너무 빠르게 하다 보니까 열이 너무 많이 나는 현상이죠. 만약에 우리 오토바이 같은 거 기계는 어떻습니까? 발열이 너무 많이 나는데 열이 식지가 않으면 엔진도 멈추고 맙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식혀줘야 됩니다. 항상 열을 식혀줘야 열이 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에너지도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기계가 작동할 수 있는 거죠. 발열이라는 것이 우리 몸도 이게 기초 체온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지만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활력이 더 올라가다 보면은 발열까지 가지 못한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리고 두 번째 열쇠에서 제가 피난처 얘기했는데 염증 조직을 형성하게 되면 만성 염증을 가진 사람은 더 하고요. 암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암 환자는 마치 촛불을 마지막에 태우는 사람처럼 마지막 촛불을 불사르듯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하러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가족들도 떠나서 정말 오지 같은 데 가서 힘든 일을 자신의 가치를 마지막 그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숭고한 암 환자분들 중에서 숭고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뭔가 활력이 많아요. 계속 일을 해요. 이 활력을 뭔가에다 불사르고 싶은 그걸 찾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만성염증도 있고 그래서 그 활력들을 불사르기 위해서 뭔가 이 연구를 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 연구를 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염증이 좀 덜하니까 사실은 의욕이 좀 적어지더라고요. 좀 이런 때로는 염증을 가진 사람이 훌륭한 소설 작품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암에 걸리는 분들이 죽기 전에 훌륭한 일을 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고 뭔가 이 활력을 불사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병과 무관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가리코의 피난처가 되는 염증 조직을 어떻게 우리가 소파술이라는 거는 이걸 제거해 주는 거죠. 소파술이라는 거는 소파술 큐레티지입니다. 큐레티지 이것은 끌어내는 거고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건데요. 우리가 암 조직도 마찬가지고 염증 조직에 제거하는 치료하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소파술입니다. 이 소파술은 염증 조직을 제거를 하는데 뭡니까? 이 염증 조직이 제거돼 버리면 피난처가 사라지죠. 가리코의 피난처. 가리코는 뭐가 피난처가 뭡니까? 가리코는 동맥혈관에서 짱짱하게 그죠? 짱짱하게 이렇게 퍼져가지고 동맥혈관에서 젖산을 생성하면서 신체의 활력을 올리고 속도를 증가시키지만 활력과 속도 많은 일을 하게 하지만 얘들은 밤 되면은 숨을 곳이 필요하다고요. 증가된 가리코가 숨을 곳이 필요합니다. 증가된 가리코는 염증 조직에 숨을 수 있죠. 우리가 피난처를 설명드린 게 간과 비장, 폐와 골수였습니다. 간과 폐와 비장, 골수였는데 산소 농도가 가장 낮은 폐에서 산소랑 만나죠. 만나기 직전에 가장 산소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게 정맥혈관 중에서도 폐로 들어가는 정맥에서 가장 산소 농도가 떨어지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리고 골수는 가리코 만들어지고 또 소문 사라지는 죽는 장소죠. 간과 비장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가리코보다는 적혈구랑도 관련이 많은 곳이기도 하고 가리코랑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뭔가 이런 곳으로 모이는 이유가 뭐냐? 산소에 취약한 산소를 반산소적인 가리코가 100kg 중에 가리코입니다. 그죠? 100kg 중에서 가리코 제가 가리코 미스테리 처음 파트에서 가리코 모형 잘 보여드렸죠? 이 피난처가 늘어나는 것이다. 암 조직이다, 만성염증 조직이다. 이것이 제가 만성염증 암의 비밀을 풀다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암이 전이되는 것도 자세히 보시면은 폐와 골수 쪽으로 많이 전이가 되죠. 폐까지 퍼졌더라 골수까지 암이 전이돼가지고 더 이상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가리코가 좋아하는 곳에서 암이 새로 생겨나더라는 것이 암의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의 전이라는 거는 암의 전이 돼서 원 사이트를 벗어나죠. 그죠? 원발성, 원래 생겼던 사이트를 벗어나서 머리 쪽에 생기는데 폐와 골수가 대표적인 부위입니다. 뭡니까? 가리코가 숨는 곳이죠. 가리코가 많은 곳이죠. 가리코가 많은 곳은 암이 전이가 일어나는 거죠. 만성염증은 물론 암 조직처럼 이렇게 공격적이진 않기 때문에 만성염증 조직은 전이가 안 되고 그 자리에서 크기를 키워나갑니다. 크기를 키워나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에너지의 발산입니다. 에너지의 발산. 내가 얼마 전에 칼럼 하나를 적으면서 염증의 에너지 발산이 중요하다. 염증의 에너지 발산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염증 조직, 만성염증이든 암 조직이든 커지는 이유는 에너지를 발산시키기 위해서요. 조직이 크면 많은 에너지를 발산할 수가 있거든요. 가리코가 많아져서 우리 몸에 동맥혈관에 가리코가 많아지면은 혈액이 검은색 같이 조금 어두워집니다.
죽은 피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염증이 있는 데서는 죽은 피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서양에서는 없는 개념인데 우리 동양의 어떤 한의학에서는 죽은 피라는 개념이 있죠. 산소를 많은 피는 선홍색을 띠게 되죠. 산소가 많은 피는 선홍색을 띠게 되고 산소가 적은 피는 검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산소가 적은 거, 산소가 적고 적게 되어 있습니다. 검붉은색을 띠게 있어요. 이 검은 피가 죽은 피라는 건데 죽은 피가 어디 있습니까? 정상적인 피죠, 그죠? 사실 우리 동맥혈관에 가리부가 많아져서 젖산이 많이 형성되고 젖산이 많이 형성되면 산성도가 떨어지게 돼요. pH가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게 될 때 우리 몸은 살기 위해서 제 첫 번째 말씀 살기 위해서 산소 호흡을 더 심하게 숨을 가쁘게 쉬기 시작합니다. 산소를 불어넣기 위해서 숨을 우리 몸은 쉬게 됩니다. 몸이 힘드니까요. 산소가 필요하죠. 숨을 쉬게 될 때 pH가 떨어질 때 이 검은색이 좀 완화가 되겠지만 이 검은색 피가 동맥관이 많아졌을 때 그 염증 조직에서도 검은색 피가 나온다고 하죠. 뭐 긴가민가합니다, 그죠? 우리 양의사들을 이렇게 해봤을 때 우리 뭐 신경치료, 잇몸치료 제가 입에서 치료하지만 염증 조직 치료할 때 검은가 싶기도 하고 좀 검은 것 같기도 하고 검붉은색 피가 나오는데 이런 피가 나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상열이라고 하죠. 옛날에 그 사열 치료라는 게 제 책에서도 이게 제 책에서 소개가 되고 있지만 뒤쪽에 보면은 제 사열 치료 270페이지에 사열 치료가 나오는데요. 이 사열 치료라는 게 결국에는 이 동맥혈관이 산성도가 많아진 이 혈들을 빼주는 거죠. 피를 잃는다는 거는 적혈구, 백혈구 다 잃는 거죠. 그리고 혈액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에너지가 이렇게 확 떨어집니다, 그죠? 과립부가 줄어들어도 활력이 떨어지지만 피를 잃게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다쳐서 뭐 출혈이 심할 때도 활력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칼에 어떤 사람이 아니면 총에 손상을 입었거나 칼을 입었을 때 출혈이 일어나면서 혈압이 확 떨어지죠. 혈압이 떨어지면 당연히 활력이 떨어집니다. 사열이라는 것은 피를 버림으로써 이 가리부가 많아진 피가 빠지면서 이렇게 몸이 정상화되는, 몸이 조금씩 빠지면 혈압이 많이 떨어지진 않겠죠. 혈압이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잃게 되는 과정으로서 사열 치료라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많이 썼던 방법이죠. 경험적으로 사용했었지만 이유는 몰랐습니다. 왜 사열 치료를 해야 되는 거야? 제 책에서는 자발적 출혈에 대해서 우리 몸에서 상처를 내지 않았는데 자발적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코피 터지는 거, 코피부터 시작을 해서 잇몸에서 출혈,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 이런, 그리고 피부에서 좀 출혈이 나는 경우도 있죠. 염증이 생기면서 염증이 터지면서 종기가 터지면서 피와 고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자발적 출혈 현상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사열 치료, 그것을 응용한 것이 사열 치료라고 할 수 있고요. 제 책에서 자발적 출혈 현상에 대해서 열이 많은 증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열이 많다는 건 무엇입니까? 몸이 뜨거워져 있는 거죠. 가리고 가다를 얘기하는 거죠. 가리고 가다. 제 책의 원제가 음식과 열입니다. 그죠? 생각묘사 신비의 메커니즘, 어느 치과 의사가 들려주는 음식과 열의 비밀이거든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열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가리고 가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이 많다. 우리 서양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열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 열이 많지. 어떤 사람은 몸에 냉기가 수족 냉증이 있다거나 냉증이, 서양에 다 36.5도, 37도인데 어떻게 냉증이 있습니까? 차가운 거와 뜨거운 거, 열이 많다. 몸에 열이 너무 많다. 가리고 가다죠. 가리구를 이렇게 해서 산소 경쟁적 상황 아까 얘기 드렸는데 가리구 소모가 늘어날 것입니다. 가리구 소모가 늘고 그럼 어디입니까? 본메로우, 그죠? 골수에서 생성이 또 일어나겠죠. 이렇게 생성이 뒷받침되면서 소모가 일어나. 우리 세포라는 건 많이 쓰면 쓸수록 소모가 일어나죠.
생성이 또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증가된 레벨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것은 염증 조직과 관계가 있다. 만성 염증도 암의 조직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라는 거는 혈관의 동맥혈이 산성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 락틱 애시드 하이포시스라는 그 락테이트 젖산에 의해서 우리 몸이 산성화라는 몸이 산성화 동맥혈관을 얘기하는 거죠. 동맥이 산성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또 사실 가설이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첫 번째 열쇠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가설이었습니다. 첫 번째 열쇠였나?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가설이었어요. 몸의 산성화란 말을 우리 쉽게 하지만 그것은 증명될 수 없습니다. 실험으로. 왜 실험으로 증명하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이라는 건 생명체이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 생명 환경을 조성하기 힘듭니다. 곧 호흡을 하게 되죠. 호흡을 하면은 산소를 불어넣게 되고 산소를 불어넣게 되면은 이 동맥혈관의 산성화가 완화가 일어나거든요. 젖산이 젖산이 줄어들면서 완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제가 이것저것 얘기를 드렸는데 시간이 또 많이 흘러갔네요. 일단 한번 지금 재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고 만성염증 암조직의 발생에 대한 이야기를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산소를 다시 불어넣어요. 산소를 집어넣으면은 우리 몸은 산소가 많으면 대사성 알칼로시스 빠질 수 있고요. 대사성 산증은 대사성 산소 과호흡 증후군이죠. 과호흡. 산소를 불어넣어가지고 이제 대사성 산증이 온 것이 다시 더 호흡을 지나치게 많이 할 경우에는 또 대사성 알칼로시스. 이게 이제 서양에서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